이어서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1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첫 번째 보시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 위험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위험물이라는 것은 인화성이 있고 또는 이 발화성이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그래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있는 물성질로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다음 두 번째는 이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소하고 그다음에 저장소, 그다음에 취급소 이런 데를 우리가 제조소 등이라고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 적용 제외죠. 그래서 적용 제외 대상은 첫 번째가 항공기, 두 번째가 선박, 세 번째는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저장, 취급, 운반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항공기로 위험물을 갖다가 이송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안 받는다는 얘기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저장, 취급, 운반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정수량 미만.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 4번으로 가죠.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제한이 있는데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갖다가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가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90일 이내 임시 저장하는 경우. 시도의 조례에 따라 가지고 관할 소방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90일 이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경우 또는 취급. 두 번째는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위험물을 갖다가 저장, 취급하는 경우. 다음 다섯 번째는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설치 허가는 시도지사한테 한테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품명, 수량, 지정 수량 배수에서 변경 신고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7일 전까지, 즉 변경 7일 전까지. 다음 세 번째는 설치 허가하고 변경 신고 제외.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이 주택의 난방시설 있죠? 즉,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경유를 저장한다.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설치 허가나 변경 신고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농해용 또는 원해용, 그 다음에 수산용 난방시설, 그 다음에 건조시설. 즉 고추 같은 거 말리는 거 있지, 시골에.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 수량 20배 이하일 경우,
지정수량 20배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 허가나 변경신고 예외 대상이라는 얘기죠. 다음 6번으로 가죠. 지의 승계신고. 이건 뭐 아까 우리가 소방 그 시설 공사법하고 똑같아요. 자, 지의 승계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신고. 용도 폐지 신고. 용도 폐지 신고는 14일 이내. 마찬가지로 시도지사한테 신고. 다음 8번으로 가죠. 제조소 등 설치 허가에 취소하고 사용 정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한 때, 두 번째는 완공 검사 받지 않고 제조소 사용, 세 번째는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 위반했을 때, 네 번째는 오염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다섯 번째는 규정 위반해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여섯 번째는 정기점검하지 아니한 때, 일곱 번째는 정기검사 받지 아니한 때, 여덟 번째는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 위반. 다음 9번으로 가죠. 과징금이에요.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과징금이 3천만 원 이하로만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오염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 과징금은 좀 커요. 2억 이하예요. 다른 건 다 3천만 원 이하인데 요 오염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그 과징금은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과징금의 금액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데 요 과징금 처분권자는 시도지사. 다음 10번으로 가죠.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했는데 방염업이나 그다음에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다 과징금이 3천만 원 이하였죠. 그러나 오염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과징금은 2억 원 이하. 다음 11번. 오염물 안전관리자죠. 첫 번째에 보면 선임 의무자는 당연히 관계인이죠. 두 번째, 선임 기간은 똑같아요. 선임은 30일 이내. 선임되면 신고를 해야 되죠.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한테 선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직무대행기간. 자, 오염물 안전관리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출장 갔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염물 안전관리자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면 돼요. 직무대행. 그러나 이거는 최대. 직무대행은 30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즉 오염물 안전관리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직무대행이 30일까지니까 한 달이 넘어가면은 다시 오염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겠죠. 다음 12번. 예방규정 변경신고. 마찬가지로 사용 시작 전에 시도지사한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필수 암기라고 해가지고 이 관계인이 이 예방규정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지정수량 10배 이하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두 번째는 지정수량 100배 이하에 100배 이상이죠. 이하가 아니고 제가 지금 거꾸로 썼네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5개 저장소. 세 번째는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네 번째는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 다섯 번째는 안반 탱크 저장소. 여섯 번째가 이송 취급소죠. 그래서 책에는 이제 7가지가 되는데 여기로 일반 취급소가 여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6가지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13번으로 가죠. 우연물에 운반할 때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첫 번째가 용기에 대한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적재 방법, 세 번째는 이 운반 방법에 따른 기준이 있는 거죠. 다음 14번 출입검사죠. 출입검사권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서장, 그 다음에 개인의 주거를 출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계인이 승낙을 하거나 긴급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개인의 주거도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15번으로 가죠. 청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청문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문 대상은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취소, 아니면 등록 취소, 즉 탱크 시험자의 등록 취소, 이럴 경우에는 청문 대상이 된다는 거. 다음 16번으로 가면 이제 벌칙이 나오죠. 그래서 벌칙을 보면은 이 제조소 등에서 오염물을 갖다가 유출이나 방출이나 확산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피해를 준 경우죠. 그래서 오염을 발생시키면은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되고,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에서부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로 했을 경우에는 위험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로 사상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 가끔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고 가시면 될 거예요. 다음 17번. 이게 직접 벌칙이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첫 번째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오염물 저장 취급, 두 번째는 설치허가 받지 않고 제조소 등 설치한 자, 세 번째는 탱크 시험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네 번째는 정기점검 위반, 다섯 번째는 정기검사 위반, 여섯 번째는 자체 소방대 주지 아니한 관계인,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운반 용기에 대한 검사받지 않고 운반 용기 사용한 사람. 그다음에 18번은 이제 벌칙 500만 원 벌금이죠. 500만 원 이하 벌금.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첫 번째가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두 번째는 변경허가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세 번째는 완공 검사 받지 않고 오염물 저장 취급한 사람, 네 번째는 사용 정지 명령 위반자. 그래서 쭉 8번까지가 있는데, 일곱 번째 본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죠. 잘 나오니까 예방규정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미제출이죠. 다음 8번은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또는 그 검사를 거부한 경우. 그 다음에 19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첫 번째가 의원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하고 감독을 하지 아니한 사람.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원물 취급. 세 번째는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 쭉 그 여섯 번째까지 있는데 특히 그 여섯 번째 출입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갖다가 누설한 사람, 즉 관계 공무원에 대한 얘기죠. 다음 20번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시로 의원물을 저장 취급 90일 이내에 그 임시 저장할 수 있는데 아예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그 네 번째 지의 승계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사람.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4-2는 의원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이죠. 그래서 그 의원물에 대한 그 분류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 사류 의원물 중에서 이 특수 인화물, 두 번째는 제1석유류, 세 번째는 알코올류, 네 번째가 제2석유류, 다섯 번째가 제3석유류, 여섯 번째가 제4석유류, 일곱 번째가 동식물유죠. 그럼 특수인화물은 교재에 나온 대로 이氧화탄소 CS2죠. 또는 디에틸에테르 C2H5O, C2H5O. 요게 바로 요건 이氧화탄소고 요건 디에틸에테르예요. 또는 착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거. 착화점이 100도씨 이하 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 또는 B점이 40도씨 이하. 이럴 경우에는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세톤하고 교재에 나온 대로 휘발유, 가솔린이죠. 알코올류는 C1에서 C3까지의 포화 일가 알코올로서 변성 알코올을 포함한다. 이 변성 알코올이라는 건요, 우리가 에틸알코올이 먹는 술이죠. 그런데 그 에틸알코올에 메틸알코올이 섞여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 알코올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변성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고, 제2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그래서 이석유류는 등유하고 이 경유가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석유류는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 그래서 3석유류는 중유나 요 클레오소트유 이런 걸 우리가 지정 품목이라고 그래요. 제4석유류는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 그래서 제4석유류는 기어유나 아니면 실린더유. 그다음에 동식물유는 돈지, 우지 아니면 식물에서 나온 최종 면화류나 이런 걸 우리가
동식물류라고 하는 거죠. 다음 7번은 이제 어떻게 이게 7번까지 갔죠? 1, 2, 3, 4, 5, 6 제4기로 6 네, 동식물류. 교재에는 지금 요 동식물류가 없네요. 근데 동식물류도 그 우연물에 들어가죠, 당연히. 사류에. 다음 7번은 이제 과산화수소. 우연물 육류인 H2O2를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하는데, 요거는 순도가 36% 이상, 중량 퍼센트로 36% 이상. 8번째는 질산이죠. HNO3. 이놈은 비중이 1.49 이상일 경우만 우연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다음 2번째,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 허가는 누구한테? 시도지사. 3번,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해가지고 첫 번째 보면 기초 검사하고 집안 검사를 해야 되는 탱크는 100만 리터 이상. 충수 검사, 수압 검사, 용접부 검사, 안반 탱크 검사 이런 그 내용이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완공 검사 신청. 자, 완공 검사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한테 한다는 거. 다음 5번.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거. 아까 했었죠? 첫 번째가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10배 이상이죠. 10배 이상의 제조소나 아니면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5개 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200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그 다음에 안반 탱크죠. 안반 탱크 저장소나 아니면 이송 취급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방 규정 정해야 되는 제조소. 요건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사항이죠. 다음 6번으로 가죠.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에서 제조소 등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조소, 그 다음에 저장소, 취급소가 제조소 등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7번이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7번. 이 자체 소방대 두어야 하는 제조소. 그래서 자체 소방대는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 제4류 오염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제조소나 아니면 일반 취급소죠.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되는 장소는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의 사류 오염물의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8번은 이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서 운송해야 되는 그 오염물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알킬 알루미늄 CnHen 플러스 1 여기에 알루미늄 요게 알킬 알루미늄이죠. 두 번째는 그 알킬 리튬 CnHen 플러스 1에 리튬이니까 Li가 되는 거죠. 또는 위에 있는 오염물이 함유된 물질 이런 거는 운송 책임자가
감독 지원을 해야 돼요. 다음 4-3으로 가죠. (4-3은) 오염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첫 번째가 지휘승계의 그 신고예요. 아까 지휘승계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휘승계 신고서 첨부 서류죠.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필증, 그 다음에 지휘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지휘승계 신고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두 번째, 용도 폐지 신고. 아까 용도 폐지 신고는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 폐지 신고서 첨부 서류는 완공검사 필증. 마찬가지로 용도 폐지 신고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그 다음에 3번. 이 제조소의 안전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사용전압이 7000V 이상, 35000V 이하, 그 다음에 35000V 초과. 그러니까 7000V니까 7kV죠, 이걸. 우리가 시험에서는 kV로도 가끔 나와요. 35000V니까 이건 35kV. 그 다음에 주택, 주거용 주택. 그 다음에 가스시설. 그 다음에 학교나 병원, 학교, 병원, 극장. 그 다음에 문화재죠. 그래서 안전거리는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일 경우에는 3m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되고 35000V 초과는 5m 이상. 그다음에 주거용은 10m 이상, 가스시설은 20m 이상, 학교하고 병원, 극장은 30m 이상, 문화재는 40이 아니고요, 50m 이상이에요. 다음 보유공지로 넘어가죠. 자, 보유공지는 지정 수량의 10배 미만,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일 경우, 보유공지는 3m 이상, 10배 이상일 경우에는 5m 이상,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 표지하고 게시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표지가 나오는데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해가지고 어느 짧은 변은 0.3m 이상, 요 긴 변은 0.6m 이상의 표지를 갖다 설치하는데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그 다음에 게시판도 마찬가지죠. 한 변이 0.3m, 긴 변은 0.6m 이상. 그 다음에 게시판의 기재사항을 보면요, 오염물의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취급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마찬가지로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그 다음에 오염물에 따른 그 주의사항이 시험에 잘 나와요. 리을이죠, 리을. 오염물에 따른 그 주의사항 표시.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제1류염물이 아염수산염류는
뭐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이 여기 들어가죠. 이놈이 금수성이에요. 또 금수성 물질이 제2류에도 있죠. 제3류. 제3류에 보면 그 금수성 물질, 칼륨이나 뭐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이런 거 금수성 물질이 있죠. 이런 거는 다 물기가 닿으면 안 되니까 물기 엉금을 갖다 표시하는데, 물은 청색이죠. 그래서 청색 바탕에 글자는 백색 문자. 그 다음에 제2류 연물. 2류 연물에서 인화성 고체를 갖다 제외한 거. 이놈은 다 화기주의. 화기니까 적색 바탕에 문자는 백색 문자. 그 다음에 제2류 연물. 인화성 고체하고 제3류 연물. 여긴 자연 발화성 물질. 제4류 연물, 다 인화성 액체죠. 제5류 연물, 자기반응성 물질이죠. 이놈은 다 화기, 이건 엄금이죠. 절대 화기와 접촉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기니까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가 되는 거죠. 다음 4번으로 가면 그 환기설비 기준이에요. 그래서 환기설비는 반드시 자연 배출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즉 자연 배기 방식. 두 번째 보면 급기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급기구를 설치한다는 거. 다음 5번째는 이 배출설비. 그래서 이 배출설비는 반드시 국소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한 배출설비는 배풍기나 배출닥트, 후드 등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배출해야 된다. 즉 기계적으로 배출해야 되고,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용적의 20배 이상. 그 다음에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 즉 부두기에서 전역 방출 방식으로 할 경우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의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6번은 이제 정전기 제거 설비. 즉 정전기 예방 대책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이 이 정전기 예방 대책. 첫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접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이론적으로만 있는 거죠.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하면은 정전기를 갖다가 제거할 수가 있는 거. 다음 7번도 잘 나와요. 필해설비죠. 자, 필해설비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오염물을 갖다가 저장 취급하는 건데, 단 예가 있어요. 제6류 오염물만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오염물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오염물만 취급하는 제조소는 필해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8번은 위험물 취급 탱크에 대한 방류제. 그래서 탱크가 한 개일 경우에는 용량의 50% 이상, 그 다음에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다가 나머지 탱크 있죠? 나머지 탱크 용량의 10%. 자, 그러면 방류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탱크가 있으면은 이 주위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런 거를 이렇게 담을 쌓아놓는 걸, 이걸 우리가 방류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류제는 이 탱크에서 흘러넘치는 오염물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외부로 더 화재가 확대되지 않게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다음 4번은 이제 옥내 탱크 저장소. 자,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는 저장 창고의 그 처마 높이. 그래서 이 처마 높이는 6m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저장 창고 주위에는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그 위에 6m 미만의 단층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거. 보유공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5개 탱크 저장소. 그래서 마찬가지로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중요한 것이 이 방류제예요. 아까 우리가 오염물 취급 탱크에 대한 방류제도 했고, 지금은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한 방류제예요. 그래서 이 방류제 용량이 나오죠. 그래서 탱크가 한 개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만 가둬놓을 수 있으면 되고, 탱크가 방류제 안에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만 가둬놓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류제라는 것은 이런 건 5개 탱크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담을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방류제의 요 높이는 0.3m 이상, 0.5m 이상이죠. 0.5m 이상, 3m 이하가 돼야 되고, 이 방류제의 내의 그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게끔 설치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아까 우리가 방류제 안에 이렇게 탱크가 하나 있으면 이 탱크 용량의 110% 이상만 가둬놓을 수 있으면 되고, 이 안에 탱크가 또 있을 수 있겠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만 가둬놓을 수 있으면 돼요. 다음 6번. 안반 탱크 저장소죠. 자, 이 안반 탱크 저장소에서는 안반 투수계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안반 투수계수. 이놈은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퍼 세크 100만 분의 1미터 이하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퍼 세크 이하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10만 분의 1. 10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10만 분의 1.
미터 퍼 세크 이하니까 결국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죠. 다음 7번은 주유 취급소에 대한 기준.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표지 및 게시판에서는 표지는 우연물 주유 취급소라는 표지 설치. 두 번째가 이제 게시판이에요. 자, 이 게시판은 우리가 주유 중 엔진 정지라고 많이 여러분이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자동차 기름 넣을 때 주유 중 엔진 정지 이런 그 간판을 많이 보실 거예요. 주유 중 엔진 정지는 황색 바탕에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게 안 봤죠? 흑색으로 되어 있어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그 게시판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황색 바탕 흑색 문자. 다음 두 번째는 이 고정 주유 설비. 자, 이 고정 주유 설비에서는 주유관의 길이는 5m 이하로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현수식일 경우에는 지면의 0.5m의 그 수평면에 반경 3m 이내. 자, 이 현수식이라는 건요, 주유소에 가시면 천장 쪽에서 이 주유구가 내려오는 게 있죠. 이 천장에 보면 이쪽에 주유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주유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놈은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요 반경 이게 3m 이내만 직경이죠. 반경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놈이 3m 이내에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평면에 반경 3m 이내. 다음 3번으로 가죠. 자, 주유 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은 골라낼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두 번째는 주유 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세 번째는 이제 점검 및 간이 정비를 위한 작업장, 네 번째는 세정을 위한 작업장, 다섯 번째는 주유 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나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 여섯 번째는 주유 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다음 8번으로 가면은 판매 취급소. 자, 판매 취급소의 그 배합실 기준이죠. 그래서 이 배합실 기준에서는 첫 번째,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가 되게끔 설치가 돼야 되고, 내화 구조로 된 벽으로 하고, 바닥은 오염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 및 집유설비 설치. 네 번째, 출입구에는 각종 방화문을 갖다 반드시 설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출입구에 턱이죠. 턱이 나오는데, 이놈은 0.1m 이상, 즉 10cm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매 취급소는 우리가 1종 판매 취급소, 2종 판매 취급소. 그래서 1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 2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죠. 이 내용도 가끔 출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오염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그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또 다시 제가 강조를 하지만 소방관계법규는
그걸 굳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소설책 읽듯이 자주 읽어보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상으로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